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개헌 논의에 참여했다가 여기 앉아서 좀 그런데 몇 가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제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의원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추상적 논의를 한다든가 뭐 교과서적인 뭐 학술회의 이래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개헌 논의를 왜 하느냐? 그러면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현재 있는 이 대통령 5년 대통령제가 문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칠래? 하는 이 문제로 분명히 이제 이 귀결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논의가 이제 정부 형태의 그 개념 때문에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결국은 학술적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에 따라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각자 자기의 나라에 맞도록 이거를 혼합하는 그래서 대통령제, 내각제, 혼합제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적 범주가. 그럼 혼합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세미 대통령제, 세마이 프레지덴셜리즘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대통령제가 있는데 이 프랑스 대통령제를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나라도 전 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프랑스 하나만 있고. 결국은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변형인데 결국 따져보면은 대통령제에 가까운 혼합제, 내각제에 가까운 혼합제, 그 다음에는 대통령제, 내각제,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논리적 범주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세마이 프레지덴셜리즘 이것을 사람들이 듣기 쉽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하면 빨리 쉽지 않을까 해서 옛날 박상천 의원이 그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데도 안 쓰고 있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 이거 차라리 듣기 쉽다 이렇게 해서 그런 혼합제 또는 세마이 프레지덴셜리즘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치 외치라는 문제는 사실은 그게 제가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YSDJ 대통령이 결국은 다 물러날 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면 그것이 국가에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결국 그래 해서 이 개헌 논의와 함께 개헌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성공한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헌법 하에서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내치 권한을 총리한테 사실상 위임을 하고 대통령은 외치 권한만 가지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해보면 좋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 대통령의 권력 남용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국방, 통일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놔두고 나머지 권한은 이 총리에게 전부 사실상 위임을 하되 그렇게 하더라도 궁극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가 명칭 자체는 책임 총리제라고 하지 않고 실질 총리제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실패를 한다 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다. 그 전제하에서 위임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실질 총리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국민들한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걸 책임 총리제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게 내치 외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 내치 외치법에다가 이렇게 이분화해서 대통령을 정해놓고 외치 권한은 전부 대통령한테 주고 내치 권한은 총리한테 주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헌법에다가 이렇게 갈라놓는 나라는 전 세계 저는 없다라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작동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내각제로 대통령제의 대안이 결국 내각제일 수밖에 없는데 내각제로 가면 결국은 핵심이 그거죠. 군주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 플러스 내각제 그런 형태가 있고 독일과 같이 대통령 간선 내각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오스트리아 같이 대통령 직선 내각제 여기에서 이제 각 나라마다 편리한 그런 형태로 권한 조정을 하겠죠. 결국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면 왜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저는 집중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럼 지금 만약에 국민에게 물어보면 5년 단임 대통령제 현재 있는 것을 유지를 할 것이냐 국민 다수가 반대할 것이란 말이죠. 그럼 5년이라는 기간을 8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각제와 내각제 중에 대통령 직선 내각제, 간선 내각제 이럴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문화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제는 완전히 다 실패했습니다. 각 정부가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답을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 국가가 성공하는 국가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지금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대통령제의 약점은 누구나가 다 말씀하셨고 저는 여기에 더 덧붙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지역 문제, 다시 말해서 오래된 영혼한 문제, 동서 문제,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동서 문제라는 게 뭘까? 그것은 공간의 문제도 아니고 역사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과 돈의 배분이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이 동서 문제다. 그럼 이 동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리소스 배분에서 서로 간에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서로 쉐어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보다는 내각제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제의 실패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지역 문제도 해결을 하고 따라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선거제도도 고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많은 권한을 주고 국회의원은 지방의원과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문제가 결국은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양원제 문제인데 이 양원제를 우리나라에서 과연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역 대표성 때문에 우리가 양원제를 생각을 하는데 각 연방에서는 연방제 원리 때문에 우리가 양원제를 도입하지만은 우리 같이 이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양원제를 도입하는 그런 나라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추상적인 학술론의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대안, 내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자는 그 말씀에 뭐 아마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영국의 의원내각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200년 전에 영국에서 의원내각제 처음 생겼을 때 그 모습과 지금 현재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완전히 다른 정부 형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바뀌면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200년 전에 미국 대통령제와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제 다릅니다. 결국 어떤 제도든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퇴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가지고서 다양한 스펙트럼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쉽게 얘기를 해서 미국 대통령제를 한쪽 끝에다 놓고 영국식 의원제를 다른 쪽 끝에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혼합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지만 그 혼합형의 스펙트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정 의원님처럼 어차피 본질은 두 개다. 다른 건 다 혼합형이다.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혼합형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쪼개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그 중간쯤에 있는 걸 갖다가 이원정부제 내지는 뭐 이원집정부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갖다가 단순한 혼합형이라기보다는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 혹은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들도 있고 결국 그러한 분류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이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의 카테고리도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프랑스를 갖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지만 이원정부제 카테고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 정 의원님 그때 이제 같이 하셨으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포르투갈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다만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더 강하게 주느냐, 조금 더 약하게 주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라마다 이제 어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갖다 이원정부제라고 분류를 했었던 것은 단순하게 어느 한쪽, 예컨대 대통령에다 의원내각제를 조금 가미했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처럼 이렇게 보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 아까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이원정부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이제 정 의원님처럼 이거는 대통령 직선이지만 의원내각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경우는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대통령제를 약간 가미한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포르투갈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한쪽으로 환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통령대로 강력하고 또 총리는 총리대로 의원내각적인 요소를 갖다가 고루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얼마나 줄 것이냐는 결국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이제 달라지고 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계속 또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이러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혹은 이원정부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결국은 추상적인 장단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 잘 성공시킬 수 있느냐, 성공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높으냐, 그리고 그 성공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양원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양원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 논의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2009년 당시에 논의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는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양원제 얘기가 이제 어떤 원로원 형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더 반대가 컸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역 대표성으로 나오면서 조금 그 반대가 완화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했던 분들은 한편으로서는 뭐 영국과 같은 귀족원의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방국가라면은 당연히 양원제로 가야 되지만 연방제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면서 지역 대표성만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제 반대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래도 이런 선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까 이제 그런 선례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프랑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연방국가가 아니면서 상원을 갖다 이제 지역 대표로 구성하는 흔한 예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예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 발언하실 순서인데요. 네, 하십시오.